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제이의 제이입니다. 선글라스를 끼니까 이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또 집에만 박혀서 얘기를 하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철도를 지나가야 돼서 여기 보면은 오늘 제가 기차 타는 스테이션이 저쪽에 있고요.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맨날 다니는 곳인데 신호등이 없어서 그냥 건너야 돼요. 차 없을 때. 아, 더워. 너무 어둡나? 반대쪽에 앉아서 찍으면 너무 밝을 것 같은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오늘 제가 지금 호주에 온 지 며칠 됐을까요? 안 본 지 꽤 됐거든요. 452일이 됐어요. 452일 잘 보이나요? 1년 하고도 한 2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12월 초에 왔으니까 3월이니까 그러면 1년 3개월이네 이제. 1년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여기서 지냈는지랑 호주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셰퍼톤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맞아? 이게 햇빛이 너무 쨍쨍한데? 그래도 꽤 요즘에 핫한 지역이잖아요. 작년 4월부터 와 있었으니까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셰퍼톤에 머문 지가. 요즘 들어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블로거 분을 만나서 제가 이력서, 전에 일하던 육가공 공장 이력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정보를 얻은 게 그분한테 얻었나? 아니면은 같이 일하는 언니한테 얻었나? 이 셰퍼톤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거나 지역 이동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신 카톡 단체방? 오픈 채팅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어가 있거든요. 3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300명? 아니구나. 200명이구나. 100명 어디서? 저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뭐 이것저것 얘기를 또 오랜만에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다시 반대쪽으로 앉았고요. 길에 걸어다니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좀 쑥스러워서 안 보이는 쪽으로 앉았습니다. 네, 선글라스를 또 끼면은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제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안 보이고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하는 곳을 밝히자면 저는 SPC라고 셰퍼톤 SPC라고 꽤 큰 캐닝 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캔 안에 과일이나 뭐 스파게티도 만들고 여기서 뭐 되게 여러 가지 통조림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통조림이라는 말이 맞겠다. 과일 통조림, 스파게티 통조림. 오늘 날이 아닌가 봐. 비 오려나? 이렇게 바람 세게 불면 비 올 것 같던데. 저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기 보이는 공장이 제가 일하는 공장이고요. 지금은 10시 20분 밤입니다. 제가 갈아 신을 부츠는 여기고요. 여기서 지원을 해줘서 신고 있습니다. 저 과육이 좀 붙었는데 저거 신고 출근합니다. 오전, 오후, 새벽 시프트가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 저는 새벽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급은 44불 정도 됩니다. 8시간 근무해서 거의 하루에 300불 조금 넘게 버는 것 같아요. 요즘에 주 5일 계속 일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일하고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주말에 일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호주에 왔을 때 3개월 정도 멜번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워홀을 오고 나서 그렇게 어학원에 3개월을 버리면 일도 못하고 멘탈이 많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이 아닌가 봐. 머리카락이 넘어졌어. 진짜 잘못 왔나 봐요. 원래 이렇게 바람 안 부는데. 아니 그래서 원래 3개월 이렇게 쉬고 하면은 멘탈이 좀 나갈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셰퍼톤이라는 지역을 알게 됐고 여기서 스시 잡으러 바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돈도 바로 벌었고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운이 정말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었고 최대로 일을
바로 쉬었던 게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하다가 다음 일자리로 가기 전에 육가공이었죠. 한 주 정도밖에 안 쉬었어요. 저는 거기서 일을 할 때 알게 됐던 다른 한국인 분이랑 같이 육가공 공장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거든요. 만약에 육가공이 안 됐으면 참 어땠을까라는, 진짜 아무데나 가지 않았을까. 육가공이 안 됐으면 솔직히 저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일주일 동안 멘탈이 제일 많이 터졌던 시기거든요, 호주에 와서. 육가공 지원을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연락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연락이 왔던 날도 이스터데이였어가지고, 이스터 프라이데이였나? 하여튼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시 레스토랑을 일요일부터 안 나갔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을 쉬고 육아원 공장 인덕션을 다음날 갔으니까 금요일날 갔던 것 같아요. 가서 인덕션을 보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고 바로 출근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운이 좋았죠. 바로 일주일 만에 잡도 구하고 이직도 가능했으니까. 제가 육가원 공장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중간에 한 달 정도 한국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원래는 다른 데서 캐주얼로 일하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어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어디 간다고 하면은 이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 가거나 그래 다녀와 하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육가공 공장은 조금 특별하게 캐주얼한데 되게 잘 해주는 그런 곳이었고, 사람들이 참 다 좀 착했고, 그래서 괜찮았지 않았나.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한 달 동안. 4월 말일부터 거의 5월 초부터 일했다고 해도 상관없는데 4월 30일로 돼 있네? 4월 28일부터 일했는데 30일 날 아마 적었나 봐요. 그 계약서를. 그래서 보면 4월 3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일 날 퇴사를 했던 게 바로 19일 날 이 저녁에 SPC 출근을 했어야 됐어서 그 전날 18일 날인가 17일 날에 제가 인덕션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오전에 일하는 거랑 오후에 일하는 거랑 이 두 시프트가 이미 꽉 찼대요. 그래서 원래 저는 오후 시프트를 가고 싶었는데 꽉 찼다고 했는데, 인덕션 들으러 갔을 때 그 이제 진행 요원분이 혹시 나이트 시프트 갈 사람 있냐고. 나이트 시프트가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만약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일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나 일하고 싶다 그랬더니 See you tomorrow night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인덕션 보고 나서 갑자기 투마로우 나잇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육가공장 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걸 오늘 얘기해야 되나? 출근하러 갈 때 29일 날 출근하러 가면서 이걸 오늘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은 말아야 되나? 문자를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라도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육가공장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미리 말을 하자. 뭐 쉬어도 한 2, 3일 쉬겠지 싶어가지고, 투나잇이라고 했으니까 한 2, 3일 쉬겠지 하고 바로 그냥 19일 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 오늘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얘기를 했고, 바로 19일 날 저녁에 일할 수 있냐고 문자가 왔었고 바로 이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육가공장에서 월, 화, 수, 목까지 일을 했는데 목, 금, 토, 일 이렇게 또 4일을 일해가지고 그날 그 주가 진짜 힘들었던 주였어요. 저는 8일을 연속으로 일해본 적이 스시샵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8시간 일하고 목요일날 겹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날 8시간 해서 16시간을 일하고 그 이후로 토일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돈이 그때 진짜 많이 받았던 게 목금토일 이렇게 4일 일하고 1,400불을 받았고, 월화수목 이렇게 일했던 게 900 얼마를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다, 제가 수요일날 빠졌었어요. 수요일날 인덕션 하느라고. 그래서 월화목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700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000불 조금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세후로.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 2,000불을 넘은 때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쭉. 그래서 돈도 한번 처음부터 쭉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제 페이슬립들을 다 한번 몰아서 봤거든요. 제가 전에 일했던 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 큐스시에서 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 스케줄이 나왔었어요. 매주 일요일날 나왔었나? 월요일날부터 일할 거를 일요일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보고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주에 51시간씩 일했던, 거의 50시간 넘게 일했던 것 같아요. 50시간 항상 주에 50시간은 넘게 일했던 것 같고, 일을 길게 할 때는 11시간, 12시간. 이게 11시간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중간에 1시간 휴식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저는 육가공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지금 SPC 여기 공장에서 일할 때 쉬는 시간 1시간을, 그러니까 스모커가 이렇게 조금씩 있지만 그 스모커를 다 합치면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가끔 2시간이 될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든 날이면 조금 길게 주기도 해요. 몸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시급으로 쳐서 주던데 여기는 1시간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짧게 일할 때가 5시간. 그렇게 해서 보통 쉬는 시간, 정말 길게 일했을 때가 60시간 일했던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제가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첫 근무 일주일 동안은 20불을 받고 일했고요. 그때는 이제 트라이얼이라고 일주일 정도는 트라이얼로 근무를 해요. 근데 그때 아마 58시간 이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주에. 근데 어쨌든 저는 처음 일하니까 그냥 받고 일했어요. 방값이 200불이었고 일주일에. 근데 방을 제가 구한 게 아니고 사장님이 알아봐 주신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영상들은 그 전에 올려둔 게 있었어가지고 집을 어떻게 옮겨왔는지는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마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셰퍼톤에서 집을 한참 많이 옮겨 다녔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스시 레스토랑에서 이제 숙소 마련해 준 게 있어서 거기서 살다가 나온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첫 주 이후에 둘째 주, 셋째 주는 아니지.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요렇게 이제 나머지 한 달 정도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최저 시급을 받고 일했어요. 23.23불. 그래서 이때도 50시간씩 일을 하면서 2주 페이를 받았어요. 첫 일주일은 일을 하자마자 현금으로 다 받았고, 2주차 때부터는 2주치씩 페이슬립이랑 돈이랑 같이 받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 일을 구할 때 캐주얼이라고 알고 구했고, 캐주얼이면 보통 시급이 30불이 좀 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트라이얼부터 시작해서 트레이닝, 그리고 이제 정직원이 됐을 때 딱 제가 거기서 7 정도 일을 했는데, 마지막 주 6주 일했구나. 6주 일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 이제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26불을 받았어요. 근데 뭐 26불을 받게 되니까 시푸드도 줄어들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를 그만두고 저는 캐주얼로 육가공을 가게 됐죠. 육가공에 있을 때 이게 7월 전과 7월 후가 달라요. 한국은 저희 최저 시급 바뀌는 날이 매년 바뀌잖아요. 매년 1월 1일 되면은 시급 바뀌고, 근데 여기는 7월이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7월에 저희 텍스 리턴도 받고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 날인 거죠. 세금 환급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최저 시급도 이때 변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제가 전에 받았던 페이슬립을 한번 봅시다. 5월 달쯤 받은 걸로 볼까요? 5월 21일 이때 걸로 한번 봅시다. 5월 21일 제가 이때 39시간 정도 일을 했네요. 페이 레이트가 30.43불입니다. 그래서 총 1,209불 정도 나왔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네. 제가 말을 좀 잘 못하니까. 이게 보면은 나와 있죠? 몇 시간? 이게 평균 제가 일하는 시간이었고, 요거는 오버타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얼마 정도 주는지 1시간에. 그리고 여기 그냥 어마운트라고 돼 있는 거는 세전이에요. 세후가 바로 나옵니다. 텍스가 진짜 많이 떼어요. 이게 세금입니다. 180불, 183불 세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받은 금액은 요겁니다. 1035불. 그리고 이게 5월 달쯤이니까 7월로 넘어가 볼게요. 8월 걸로 한번 봅시다. 8월 13일. 이 다음날은 제 생일인데요. 28시간밖에 일을 안 했네요. 아마 일이 없어서 아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28시간 일했고 1시간당 30.8불 해서 862불 정도를 받았고요. 862불에서 세금 129불 떼이고 733불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살짝 그 일반 캐주얼 시급보다는 살짝 높게. 그러니까 완전 최저 캐주얼 시급보다는 조금 높지만 완전 높진 않지만 그냥 어느 정도 살짝 높여서 완전 1달러까지는 높이진 않아요. 그냥 몇 센트가 살짝 올라가는 정도? 다음, 전 SPC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SPC가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여기서 일하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기분 좋을 줄 몰랐는데 제가 SPC 다니기 전에 육가공을 다니면서 제가 차를 샀잖아요. 근데 차를 사면서 돈이 너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어요. 차를 살 때 제가 제 통장에 8,000불이 있었어요. 8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제가 호주 딱 도착했을 때 13,000불 정도 있었거든요. 13,000불. 근데 3개월 동안 놀고 먹고 여기 셰퍼톤으로 와서 스시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면서 조금 벌고 저금했고 그리고 육가공에서도 좀 일하면서 좀 다시 모으고 했지만 8,000불이 남았던 거죠. 이제 8,000불 남았을 때 제가 이미 한국을 갔다 온 상태였어요. 한국에서 300만 원 정도를 썼거든요. 뭘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술 마시고 막 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썼겠죠? 호주에 다시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제 통장에 돈이 별로 없는 거예요. 8,000불에서 제가 이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8,000불 안에서 차를 골라야 되는데 셰퍼톤에서 이제 고르기에는 너무 범위가 좁고 그렇다고 멜번을 가기에는 제가 턴을 못해요. 턴이라는 게 저는 한국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호주 안에서도 멜버른에만 있는 거래요. 이 빅토리아 멜버른 시티에만 그 턴이란 게 있대요. 근데 저는 시험도 다 한국에서 쳤고 운전면허도 뭐 이제 빅토리아 운전면허가 이제 생겼지만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땄으니까 이 시티에서 운전하기는 좀 무서운 거예요. 완전히 그 CBD라는 그런 곳에서 운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갈 수는 없겠다. 차를 살려면 그래도 셰퍼톤 주변에서 사는 게 그나마 낫겠다 싶어서 좀 레이트를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12,000불짜리 차를 살 줄 몰랐어요. 우선 돈은 제가 6,000불을 냈습니다. 제 친구들이 2,000불씩 도와줘가지고 총 6,000불을 같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6,000불, 3명이서 2,000불씩 해가지고 6,000불? 그리고 반반을 낸 거죠. 근데 제가 이 돈을 얼마 만에 갚았냐? 10월에 제가 차를 샀으니까 12월쯤에 다 갚았거든요. 12월 이제 SPC 들어가면서 아예 다 갚아버렸는데 매주 이제 육가공항을 다니면서 1,000불 정도를 받았어요. 이제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보통 1,000불 조금 넘게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통 제가 1,000불을 받으면은 방세 빼고 거의 한 200불 정도 되니까 그거 빼고 제가 이제 식비 뭐 생활비 이런 거 100불 빼고 나머지는 다 저금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금해야 될 것들을 그냥 친구들 다 줬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500불 있으면은 500불을 좀 더 해서 1,000불을 한 번에 만들어서 현금으로 항상 줬어요. 1,000불씩. 친구들은 비자 자체가 통장에 돈을 많이 꽂히면 안 돼가지고 현금으로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1,000불씩 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1,000불을 갚게 됐던 게 SPC 딱 일 시작하고 일주일 딱 끝내고 나니까 1,400불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돈 받자마자 마지막으로 1,000불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전히 제 차예요. 제가 돈도 다 냈고 이제 플러스가 되고 있긴 한데 그 당시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오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예. 근데 지금 이제 차가 있고 차도 이제 대차가 됐고 돈도 이제 다시 모으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점 잡담은 하지 말고 그래서 SPC에서 얼마를 받냐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 레이트를 보시면 제가 제일 최근 걸로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있으면은 월, 화, 수, 목, 금 보통 이렇게 평일 5일을 일해요. 작년에는 주말까지 일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일이 줄어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5일 일하고 수요일 날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마다 이제 돈이랑 페이슬립이 들어와요. 근데 수요일 날 저녁까지 줄게 해놓고선 항상 돈은 화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고 페이슬립만 수요일 저녁에 들어와요. 참 돈은 원래 더 늦게 주려고 하지 않나? 돈을 더 일찍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 시급을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노멀 시급 33.93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 30% 그래서 10.179 그래서 저의 시급은 44달러입니다. 제가 만약에 30분만 일한다 22불인 거예요. 30분만 일해도 22불이에요 1시간 일하면 44불 대박이죠. 제가 저번 주에 일할 때 총 몇 시간을 일했냐면 요건 페이슬립을 보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페이슬립을 읽을 수가 없어. 여기 페이슬립 뭐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주 일한 거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40시간을 일했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일하러 들어갈 때 카드를 찍어야 돼요. 한국에서도 일 시작할 때 지문 찍거나 카드 찍거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개인 카드를 줘요. 이게 이제 제 카드인데 보통 여기 사진이랑 이름이랑 같이 있는데 저는 이름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하여튼 실제로 일한 시간은 40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그로스 보이세요? 이게 세전이에요. 1777불 정도 되고요. 텍스 대망의 텍스 267불 정말 꽤나 빡세지 않나요? 참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세후 제가 이제 통장에 꽂히는 돈입니다. 1510불 정도 됩니다. 일을 하면서 SPC가 시즌잡이라고 얘기가 많아요. SPC 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과일을 한 번에 받아와요. 제가 일하는 쪽은 과일 쪽에서 일하거든요. 과일 하나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과일을 확보한 다음 저희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일을 한 번에 시작해서 완전히 다 끝내고 다른 과일로 넘어가서 완전히 끝내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살구를 한 3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3주, 4주 정도 하고 그 이후로는 복숭아를 쭉 지금 하고 있고요. 복숭아가 끝나면 배가 시작하고 배 끝나면 또 사과 시작하고 이렇게 한대요. 참 아쉽게도 시즌이 끝날 때마다 사람은 11월부터 뽑았지만 아직까지 못 들어온 사람도 많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트 시프트로 하면은 바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길래 바로 이제 근무를 시작했지만 다른 분들은 인덕션을 보고 근무를 바로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근무를 미뤄서 이제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얽히고 좀 그랬나 봐요. 제가 일을 하면서 2개월쯤 됐을 때였나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한국인 분. 근데 이미 슈퍼바이저랑 저희 팀 리더들이랑 어느 누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고 누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또 보고 하면서 누가 오래 일할 건지 뽑은 상태에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얼마나 더 일을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 이제 핀 사람 제외하고는 아마 4월쯤이면 일을 다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이게 일을 너 그만둬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호주는 시프트를 줄여요. 시프트를 줄여 나가면서 그 wait for call에 그러니까 전화를 기다려라에 이름을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는 무조건 일을 막 잘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안 보는 척 많이 봐요. 어떻게 일하는지 태도가 어떤지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지 아닌지 엄청 물어봐요.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잘하나 이 사람은 잘하나 그리고
제 얼굴이랑 이름을 매치시켜서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아래층에서 일했는데 아래층에서 일하는 캐주얼이 거의 저밖에 없었어요. 라인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 하니까 이제 팀 리더가 위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라인이 두 개나 하나가 더 켜진다 싶으면은 위층에서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저랑 팀 리더들이랑 경력자 분들이랑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래층에서만 계속 한 3개월 일해, 3개월? 한 2개월 일해서 그런지 그래도 슈퍼바이저랑 팀 리더랑 눈에 좀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 호주가 또 일을 빡세게 안 한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아요. 잘해야 또 일을 받을 수 있고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육가공에서 일할 때. 왜냐면 일은 정말 쉽고 너무 다 좋은데 너무 추웠거든요. 일할 때. 뭐 여기는 정반대로 너무 덥지만 일할 때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 일할 땐 괜찮은데 저희가 와시다운이라는 걸 해요. 일주일에 이제 2번으로 늘어났어요. 정말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제 와시다운을 하는데 진짜 너무 더워요. 온몸에 땀으로 젖고 이제 바지도 다 젖고 머리도 이미 다 젖었고 진짜 너무 힘드네. 장화 신고 이거 입고 위에도 자켓 입고 네 일하고 그 헤드폰 대신에 이거 써서 합니다. 너무 더워요. 물 엄청 마셨어요. 아까 1리터 정도 마신 것 같은데 일하면서 너무 더워요. 가끔 일하다가 물을 이렇게 시원한 물 쫙 마시잖아요. 그럼 그냥 마시다가 이렇게 흘러도 닦지 않아요. 땀이랑 다 섞여가지고 이게 땀인지 물인지 모르겠고 이러고 그냥 그래 청소하러 가자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한국이랑 다른 걸 못 느끼겠고 대신 돈은 좀 많이 벌 수 있어서 좋고요. 일주일에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요. 보통 다른 데서 일하거나 제가 호스피탈리티로 만약에 일을 더 구했다면 돈을 이만큼 모았을지가 궁금하고 뭔가 못했을 것 같아요. 우선 영어가 그만큼 완전히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고 충전기를 안 가져오고 선만 가져왔네요. 저는 그래도 좀 운이 좋게 일을 끊임없이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누군가 셰퍼톤을 와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시즌을 정말 잘 맞춰오거나 사전조사를 좀 잘 해오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전조사 없이 오시는 분들이 금방 이제 일에 잘리거나 아니면은 일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 때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고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지만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지인도 없고 여기에 연고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다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 카페 잡이나 서비스 잡을 하려고 했을 때 뭔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력서를 많이 돌렸는데 연락 오는데 한 군데도 없었고요. 영어도 그만큼 안 됐던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전 지금 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얘기해요. 너 아마 일하면 잘할 것 같아. 뽑아줘야 잘하지. 근데 뽑히기까지가 참 시간도 길고 저는 또 첫 인상에서 영어를 막 빡빡빡빡빡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시즌을 잘 타고 오시거나 사전조사를 하시거나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더 잡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남아시아인들이 꽤 많아요. 말레이시안이랑 인도네시안이랑 뭔가 이쪽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미 여기 다 꿰고 있어요. 일자리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이미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향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뽑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래 일하다 보니까 지인을 타고 많이 일을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일자리가 많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기회는 어떻게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어떻게든 일은 하고 있잖아요. 먹고는 살고 있어요. 돈 모으고 있으니까 나도 왔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저보다 그리고 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더 좋은 페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지금 있는 이 힘듦이 가장 힘든 일인 거다 생각하고 좀 더 좋게 생각해 보자고요. 언젠가는 괜찮은 날이 있겠죠? 금방 잡도 찾고 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건 기억해야 돼요. 뭐든 쉬운 일은 없어요. 쉬운 일. 뭐 한국인 입장으로서 바라볼 때 여기 일은 쉬운 게 맞아요. 근데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잡일, 그러니까 짜잘한 일거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해낼 수 있는 자신감? 그냥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라고 하면 웬만하면 기회는 다 주는 것 같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뽑아주고 다 좋아할 거예요. 모든 워홀러분들 힘내고,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한국에 돌아갈까 많이 생각했지만 그냥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버티다 보면 뭐라도 되겠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이게 맞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저는 이만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야지 집에. 이제 시간도 꽤 됐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쉬어야겠어요. 원래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뭐 있다 보니까 좋기도 하고 차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차를 팔고 뭐 하고 하는데 정말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기도 하고 나쁘지 않아요 여기. 일자리가 가장 크긴 하지만 여기 풍경도 예쁘고 공원도 있고 좋은 기운이 있으면은 좋은 거죠 뭐. 하이. 제가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런 분위기도 좋고. 네. 하여튼 저는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 그리고 여기 새들은 참 커요. 진짜 커요. 처음엔 닭인 줄 알았어요. 까만 닭이 있네. 여기 이제 보면은 펠리칸도 있습니다.